102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클린뉴스 네트워크 CNN21 방송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제까지 전체 월스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으로 우리 전 세계인들 뿐만 아니라 강주 전남 지역민들, 우리 또 애청자분들도 건강한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다가온 4.15 총선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분위기고요. 국민들로부터 좀 멀어진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민생당의 우리 북구의 최경환 의원님과 함께, 후보님과 함께 4.15 총선 관련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생당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의 가치, 또 철학,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잘 알고 알아서 다른 당과 함께 이렇게 비교, 평가, 분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 자, 제 옆에 지금 최경환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경환입니다. 네, 후보님 늘 우리 네. 강주의 또 지킴이로 우리 네. 북구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좀 침체가 되고 또 후보님들도 또 선거 유세하기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민들께 특별히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지역민들께 한 말씀, 위로 말씀, 코로나19의 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참으로 어렵고 심각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가지신 어머니들은 한 달이 넘도록 애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고, 네. 또 어르신들은 경로당도 나가지 못해서 답답해 하시고, 또 용봉지구나 여러 상가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참으로 걱정인데요.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이걸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재난이 됐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유럽 쪽에 있고 또 수도권의 집단 감염들이 계속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간간히 이런 게 나와가지고 확진자가 나와서 더 걱정이 큰데요. 아무튼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당분간 이렇게 지켜서 건강을 이겨내고, 국회에서 11조 7천억 추경을 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추가 추경이 필요하고 또 그보다 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국회 차원의 대책, 정부 대책을 만들어내는 데 같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여러 가지 신난한 상황이 또 대폭되고 있지만 슬기로운 대처로 잘 이겨내자라고 하는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급박합니다.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그러나 4.15를 앞두고 가장 급박하신 분들은 아마 4.15 총선에 우리 후보 출사표를 우리 던지신 각 후보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최경환 후보님도 마찬가지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우리 민생당이 가지고 있는 또 전략과 가치 철학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 국민들에게 드리는 다시 한번 희망 청사진 공약에 대해서 또 비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광주 북구에 또 제 지역과 관련된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독림동과 첨단 예지구까지 영산강변을 영산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친환경 레저 스포츠 시설을 개발하는 서울의 그 한강 둔치처럼 개발하는 이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첨단 4지구에 인공지능 단지가 3지구에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첨단 4지구를 개발하는, 그래서 인공지능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 4지구는 어디가 지금? 지금 첨단 3지구가 있는데요. 아마 용전 넘어서 그쪽에 땅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야기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지구 개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규모를 키워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큰 민원인데 용봉RC 진입로와 그거 굉장히 많이 호남고속도로 확장인데요. 제가 저번 국회에 들어가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략 가닥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4,031억 원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까지 설계가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뭐 착수가 되겠네요. 제가 당선되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꼭 공사가 빨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속선상에서 또 이것들을 착수했으니까요. 용봉RC 진입로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암 동림권역이 지금 동원구가 서강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동원구가 들어 아주 위험해요.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하화하는 것, 또 운암 동림지역에 지금 인구가 밀집해 있는데 지하철 노선에 이 지하철 노선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지선으로 들어오는 운암동을 거쳐서 광천터미널로 가는 지선이 있었는데 굉장히 협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것을 이제 일기 공사가 끝나면 이 지선을 운암 쪽에 운암 동림동 쪽에 집어넣는 그런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2조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광주역에서 운암 동원고가 쪽으로 해서 광천터미널 시청까지 간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그래서 되살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게끔 되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서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좀 그쪽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호권의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필수적인 요건이지 않나. 지역민들의 또 선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생활체육시설, 생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구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그래서 생활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하고 또 이런 영산강 벨트하고 같이 한다면 계속해서 연결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히려 또 생활체육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 좀 해보겠다. 상임위가 뭐 전공 분야니까 충분히 또 가능성이 더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요새는 이제 선거 연령대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좀 필요할 수 있는 또 인간 최경환 후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필요할 수 있던 그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기회가 너무 좁아져 버린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빚에 쪼들리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일부 시군 단위에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제가 실시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선이 되면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어느 시점까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민생당이 그런 부분 그런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국민들이 필요한 일들 캐치프레이즈가 민생 제1주의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4년 동안 해보니까 맨 싸움만 하고 뭐 이 되는 게 없어요.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들 하나하나 해결하는 정치 그런 국회가 되고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민생당은 이제 온전한 어떤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또 5.18 정신을 계승하는 세력으로서 그런 정치적인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도 살려나가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민생당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 민생당과 그 가치는 우리 호남민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민생당이 추구하고 있는 민생당의 캐치프레이즈. 그래서 조금 살짝이 우리 최경환 후보님 자랑 한번 또 어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좀 장성 또 광주가 고향인 이쪽 출신으로 정년 시절에는 전두환 정권과 싸우면서 두 차례 감옥 생활도 하고 민주화 운동 관련자 또 5.18 민주유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4년간 국회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경험, 국회 경험, 또 광주 정신, 또 호남 정신, 김대중 정신의 온전한 지킴이로서 어떤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사회의 정의, 또 역사의 정의, 또 경제 정의, 사회 그런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그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되면은 그런 정말 지역 사업에도 예산이나 정책에도 법안 제정에도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호남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호남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호남 정치의 복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최경환 후보께서 이 정신, 또 정의 실현, 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의 또 자존심,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살릴 민생당의 그런 또 거목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후보님이 이렇게 이제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당리당략에 사실 또 그런 부분이 또 필요도 하겠지만 소모적인 어떤 일상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정치, 후보님이 다시 한번 이 정치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유권자분들에게 생산력 있는 정치, 일하는 정치가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정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환경에서 아주 강력한 양당들이 싸우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지난 20대에도 국민의당이 박근혜 탄핵에서 그 역할을 했고, 이번에 검찰 개혁에서 4+1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개혁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당만 줘서는 맨날 싸움만 합니다.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생당과 같은 그런 정치 세력을 키워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것은 2년 후에 대선에서 개혁 진보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는 겁니다. 개혁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4기 개혁 정권 창출도 민주당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동무할 수 있는 세력, 민생당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커져야 된다는 그리고 호남에서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3의 민주정당들이, 진보 정당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당 독점이라는 게 얼마나 피해가 강합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당이 그 길을 가겠다. 또 주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그 평가를 해주시라, 이렇게 좋은 심판을 해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역대 한국 그 정치사에 사실 미국 정치처럼 뭐 거대 여당과 야당이 존재해서 또 그런 것들이 물론 해결의 실마리도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어떤 상실감도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 건전한 건강한 정당들이 또 출연해서 또 견제하고 또 심판하고 또 같이 또 책임을 지는 소수 정당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당들의 그 당명에서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당 하면 정의를 추구하는, 또 민생당 하면은 정말 민생에 포커스를 맞추는 생활 실용 정당의 그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민생당 사실 연약합니다만 우리 또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지지세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번 4.15 총선에 임하는 또 우리 민생당에 대한 어떤 지지와 또 최경환 후보님에 대한 지지 말씀, 우리 카메라 보고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먼저 투표율 저하가 걱정됩니다. 건강, 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도 투표장에도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기 개혁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그 기반을 쌓아야 됩니다. 민주당만 가지고는 절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없고, 또 개혁정권 창출도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함께한 개혁적 세력들을 키워주는, 민생당과 같은 개혁 세력을 키워주는 그런 총선이 되기를 바라고, 지역에서는 정말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특정 정당에 매몰된 선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물, 정책을 보고 공약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최경환 5.18 민주유공자로서 또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광주정신, 호남정신, 김대중정신의 계승자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선이 되면 더 큰 정치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의 이 정말 절규에 찬 그리고 민생당을 아끼는, 당연히 또 당 소속 의원이니까 아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소망들이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 분 한 분에게 그 표심으로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도 지역민들을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더 바라보시고, 사이로 또 총선까지 건강하게 또 민생당의 정책을 잘 또 발굴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말 심판으로 좋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롱런하는, 그리고 정말 호남 정치의 새로운 복원,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또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가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길 다시 한번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정말 함께 역사적 그 동지의 길을 걸었던 또 5.18 유공자이시기도 하죠.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였습니다. 말씀하신 강주 북구에 대한 그런 비전들, 영산강, 르네상스, 문화체육의 비전들, 또 4단지, 첨단 4단지에서 펼쳐지는 AI의 인공지능 시대에까지 그야말로 공약의 청사진이 북구민들과 함께 잘 알알이 연결어 맺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또 북구민이 또 잘 사는 경제 부국에 바로 북구가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오수량,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